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서한의 진시황릉, 병마용갱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나라는 차이나의 어원입니다. 진의 발음은 진입니다.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중국의 뿌리인 진제국의 시간여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 여름 맥적산 석굴을 답사할 때 천수의 한 전문대학 교수로부터 진나라의 유물을 풍부하게 수장하고 있는 감숙 진문화박물관에 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제국의 뿌리 여행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감숙성의 예현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예현, 봉상, 진동릉, 진시황릉을 차례로 답사합니다. 우선 영상으로 그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선지는 중국 진나라의 왕릉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우선 중국의 고도 서안으로 갑니다. 직선거리로 약 1600km 됩니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서안공항은 셰냥 국제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양이라는 옛 이름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바로 이 공항 남쪽에 진시황이 머물던 함양궁이 있습니다. 서안에서 예현까지는 약 340km입니다. 소요시간은 예측 불가입니다.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과거에 서수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사각형 안에 감숙 진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유물도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대보자산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나라 조상의 무덤 2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의 서주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입니다. 1993년경 도굴꾼들에 의해 유물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보자산을 떠나 춘추시대의 유적지인 봉상현의 진공릉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19명의 군주가 즉위했던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 전국시대 말기의 진나라의 능, 진동릉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아까 보았던 서안국제공항도 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진동릉입니다. 여기 일호능원이라고 하는 곳은 진시황의 증조부 소양왕이 묻혀있는 능입니다. 근년에 도굴이 되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여산을 넘어서 진시황릉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릉 동쪽에 약 1.6km 떨어진 곳에 병마용갱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동진을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앞정이 찍혀있는 병마용갱은 병마용갱 1호갱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녹지가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오늘 여행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속담에 양자강은 민산에서 시작하는데 그 근원은 한 잔의 물에 불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이나의 기원이 되는 진나라도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엽기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가 조상들이 600년 전 살았던 땅입니다. 전통시대에는 대사를 치르거나 완수하고 나면 조상들의 사당을 찾습니다. 진시황은 천하통일의 대업을 조상들에게 보고하려고 서쪽의 조상들의 터전, 즉 농서지방으로 갑니다. 그것이 제1차 순수입니다. 1차 순수에서 농서에 간 것은 항우가 부귀해진 뒤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을 연상시킵니다. 제3차 순수에서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행하고 하늘에 자신의 대업을 구한 것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딸랑거리는 말방울 소리를 들으며 여행을 떠나는 진시황의 기분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4기 진시황 본기에 27년 시황은 농서 북지에 순수하고 계두산으로 나와서 회중을 경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코스를 보겠습니다. 진시황은 1차 순수에서 농서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그 남쪽의 예연에 갔던 곳인데 이곳 역시 농서군에 속해 있습니다. 진의 옛 도읍인 농서군의 서연에는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서연에 수십 개의 사당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서치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치는 제사터를 말합니다. 예현 일대를 당시에는 서견구라 불렀습니다. 진족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민족 이동을 합니다. 서견구에서 동쪽의 보계와 봉상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함양에 와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것은 진나라 34대 군주를 거쳐 6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당시에는 위수를 따라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없었습니다. 육반산과 진령산맥의 험준한 산과 계곡은 도로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농현 쪽으로 우회하는 교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활농고도입니다. 진시황 현장법사도 서행할 때 농현으로 우회했습니다. 농은 고개라는 뜻입니다.
농산 산맥은 관중에서 감수로 넘어가는 천연 장애물입니다. 북방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현대인은 지금 버스로 다니는 길을 과거인도 다녔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농사는 걸어서 넘기 어려운 산맥입니다. 관롱고도는 고대 병가의 필쟁 지지입니다. 읍참마속의 가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이 다니는 길은 파란색 코스입니다. 높은 산에 터널을 뚫고 서안에서 보계를 거쳐 천수까지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나 전 근대에는 관롱고도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난주와 보계 사이에는 2009년경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관롱산맥에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를 건설해 길을 넓히고 직선화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인 2009년 보계에서 천수로 갈 때의 도로입니다. 좁은 길은 대형 트럭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저 늘어서 있는 차량들의 꼬리를 보십시오. 보계에서 천수까지 약 170km를 8시간 걸려서 파김치가 되어 도착했습니다. 차량 정체로 터널 내부는 가스실입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먼지가 가득합니다. 파괴된 도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습니다. 트럭 중량이 30톤이 넘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서수능원 대보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나라는 600년간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두 6곳의 능력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수입니다. 두 번째가 옹성입니다. 세 번째가 역양이고 네 번째가 필맥, 선흥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양, 동릉입니다. 여섯 번째가 진시황 능역입니다. 예현은 천수에서 약 92km 서남쪽에 있습니다. 진령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진령 북쪽에 내린 비는 황하의 물이 되고 남쪽에 내린 비는 양자강의 물이 됩니다. 우리는 난주에서 출발하여 왼쪽 노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예현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산구하입니다. 남쪽으로 흘러 서안수를 만나고 이어 양자강에 합류합니다. 진령산맥의 좁은 산길로 인해 난주에서 예현까지 약 4.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지 지역이라 농토도 적고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서늘한 기후는 말을 키우는데 적합해 보입니다. 진시황의 조상인 비자가 말을 잘 키웠다는 것은 이런 기후 때문입니다. 예현 거리입니다. 차량이 적어서 신호등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날씨는 초가을을 연상시킵니다. 점심은 진도 대주점의 화려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진나라 수도라는 뜻이네요. 이곳의 유일한 호텔입니다. 장준민 선생이 소개한 식당입니다. 난주의 감숙성 문물고고연구소의 장준민 선생에게 부탁했더니
이런 화려한 식당으로 예약을 해줬습니다. 감숙 진문화박물관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최신식 건물에 풍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제국이라는 강이 이곳에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맥특산 석굴에서 천수의 교수를 만났던 2015년에는 이곳 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었던 진나라의 유물이 돌아온 것인데 그가 본 유물은 이것입니다. 장준민 선생의 부탁을 받은 박물관장은 특별히 학예사를 배정해 수준 높은 해설을 해줬습니다. 장준민 선생과 박물관장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관시입니다. 입구에 진자가 붙어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 말 주나라 효왕은 족장 비자를 불러 견의지간에서 말을 기르게 합니다. 그 공로로 땅을 하사했고 영성을 하사합니다. 진족은 서수의 읍을 건설했고 진으로 불립니다. 전서체로 양문, 건공, 예약 문명의 8자가 쓰여 있습니다. 진나라 양공과 문공이 예약 문명을 건설했다라는 뜻입니다. 양공은 기원전 771년 서주 멸망 시 주나라 평왕을 나급으로 호송합니다. 그 공로로 처음 제후에 책봉되고 기산 서쪽 지역의 땅을 하사받습니다. 비자식이 진은 대부급이라서 오정사괴의 예기를 사용합니다. 양공 때 제후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7.6괴를 사용합니다. 괴라는 것은 음식물을 넣고 삶는 용도이며 예기로도 사용됩니다. 진공작보괴, 진공이 보괴를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공은 이미 제후 반열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 유물들은 1992년에서 93년에 걸쳐 도굴되어 프랑스로 유출된 것입니다. 힘든 협상 끝에 2015년 프랑스 김해 박물관으로부터 반환된 것입니다. 관 외부에 붙였던 장식입니다. 1994년 봄 섬서성 고고연구소장이었던 한위는 오랜 친구 크리스티안 데이디에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데이디에는 파리 칠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대만에서 갑골문을 공부했고 1987년 런던에 중국 고대 청동기 골동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데이디에는 한위를 집으로 초대해 금호 2점을 감상시켰습니다. 그는 이 금호를 1993년 홍콩에 있는 대만 골동품 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유물이 감숙성 대보자산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한위는 대보자산을 긴급하게 발굴하게 됩니다. 그 후 2000년에 데이디에는 대만의 골동품상 미망인으로부터 또다시 지조형 금식편을 매입하고
자신의 친구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조는 맹금입니다. 유물에 감탄한 시라크는 크리스티 경매의 최대 주주인 피노를 시켜 이를 데이디에로부터 매입하게 해서 김해박물관에 기증했고, 데이디에도 자신의 금붙이 28점을 김해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한이로부터 이 유물들이 대보자산에서 도굴된 것임을 파악한 중국 측은 이 유물을 반환하기 위해 유럽 중국 유물예술보호협회의 설립자 고메즈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고메즈는 2006년 국제적으로 밀수한 문화예술 재산을 은닉 전매했다며 데이디에, 김해박물관, 프랑스 문화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밀반입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소송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2014년 7월 양국은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해 예현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김해박물관 소장 금기와 대보자산 유물을 비교했습니다. 중국 측은 대보자산 무덤에서 발굴된 금 장식과 부착물의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프랑스 측에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측도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금속 장식에 대해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 장식 위에 붙어있는 주사와 진흙이 중국이 보내온 자료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문화부는 대보자산 유물의 기증자인 피노, 데이디에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기증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프랑스 국가 소장품에서 퇴출시킨 뒤 두 사람이 중국 정부에 반환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증거 앞에서 프랑스가 항복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피노는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에 4개의 지조 모양의 금 장식을 인도했습니다. 프랑스 수집가 데이디에는 직접 북경을 방문해 중국 국가문물국에 다른 금장식 28점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맥적산 석굴의 가이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유물이 돌아온 지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나라의 유물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으나 망했습니다. 도굴꾼이 두더지처럼 파괴한 대보자산 대면은 조직적인 발굴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쪽은 왜 반환팀을 만들어서 이 유물 반환에 집착했을까요? 이것은 진제국, 즉 차이나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섬서성 고고연구소장 한위는 이 편에서 진경공릉 대묘의 발견에 또 등장합니다. 지조형 금식표는 매를 가리킵니다. 매는 유목민의 매 사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용적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급지편과 진풍의 사용 어휘를 보면 진나라의 문화가 거마생활, 목축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경문화 중심의 주나라 문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마, 유렵, 야생동물과 관련된 유물이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이 유물은 차형 상자입니다. 1998년
원정산 귀족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춘추 중후기의 유물로 높이 8.8, 길이 11.1, 너비 7.5, 바퀴직경 4cm입니다.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인들의 장신구 상자, 소형 장난감, 만차, 즉 영구차라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영구차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춘추 중기 교통수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레는 영구차로 사용되는 수레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린문 진공 동북입니다. 수린문은 고기 비늘이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감숙 진공묘에서 도굴되어 미국으로 유출되었다가 2009년 반환되어 현재 상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이동하는 유목민족이 고기를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금령총에서 출토된 토기의 말등에도 동복이 있습니다. 동복은 진문화에서 사냥과 목축 전통이 중요했음을 반영합니다. 이 일대가 서융의 근거지이고 오르조스와도 가까워 흉노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랑스 골동품상 데이디에가 한유에게 보여줬던 금호입니다. 길이 41, 높이 16cm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호랑이 보셨나요? 머리를 삐쭉 내민 미어캣을 닮았습니다. 어찌 보면 용 같기도 합니다. 이 유물은 비자가 말 사육을 잘했다는 증거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리가 짧은 몽골말 계통입니다. 승마 자세를 취한 기사는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춘추 이전부터 이미 오랑캐 옷을 입고 말등에서 활을 쏘는 호복기사 문화와 접촉한 증거입니다. 동이와 동반은 세트로 나타납니다. 귀족들이 연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연은 지난 시기 서연이 있던 곳입니다. 서북쪽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교천 장소인 서치가 있습니다. 치는 제사터를 말하는데 진양공이 처음 설치했습니다. 난정산 제사터에서는 옥기가 출토했습니다. 난정산 제사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미니어처입니다. 제사관들이 들고 있는 것이 홀인데 제사 종료 후 땅속에 매장합니다. 진시황이 농소군에 왔을 때 응당 이곳에 와서 진양공이 만든 제사단에서 제사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보자산 능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은에서 12.4km 동쪽에 있습니다. (1994년) 감숙성 예현 동쪽 12.4km 지점의 대보자산에서 진공, 귀족들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도굴꾼들에 의해 무덤이 파괴되고 유물이 대만, 프랑스, 영국 등지로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박물관에서 보았던 유물들은
도굴꾼들이 이곳에서 파낸 것입니다. 대보자산의 능은 춘추시대 초기의 것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래 흰색 지붕이 2호 대묘가 있는 곳입니다. 운전기사가 위치를 몰라 저 뒤편으로 1km 정도 갔다가 마을 주민에게 물어 겨우 도착했습니다. 왼쪽에 소로길로 올라갑니다. 대보자산 능원은 발굴 이후 전시실 공사 때문에 출입을 막았는데 오른쪽 기중기가 있는 곳에 대묘와 거마갱이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은 진양공과 문공으로 추정합니다. 양공은 주나라의 동천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치를 만든 사람이고 서수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문공도 서수궁에 거주하다가 역시 서수에 묻혔습니다. (1994년) 감숙성 문화재 고고연구소는 대보자산 능구역을 전면 탐사하여 21만 제곱미터, 중자형 대묘 2기, 거마갱 2기, 중소형 묘지 9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호 대묘, 2호 대묘, 제사갱, 거마갱 등이 보입니다. 2기의 진공 대묘는 서로 약 20m 떨어져 있었고 대묘 남쪽에는 거마갱 2기가 있습니다. 2호 대묘 M2는 중자형으로 묘도가 2개입니다. 동서향으로 전체 길이는 88m입니다. 동묘도는 길이가 37.9m이고 서묘도는 계단식으로 길이가 38.2m입니다. 묘실은 돛박 모양으로 길이가 12.1m, 폭이 11.7m, 깊이 15.1m입니다. 묘주의 유골은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의 2층대에서 장구가 있는 7명의 순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2구의 순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묘주는 앙신직지, 즉 하늘을 바라보고 온몸을 편 상태로 누워 있었고 머리는 서양입니다. 바닥 중앙의 요갱에는 개 한 마리와 옥종이 있습니다. 칠관은 부식되었고 주변에는 관을 장식한 금박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굴 구멍에서 석경 5건이 수습되었습니다. 3호 대묘는 동서향의 중자형이고 전체 길이는 115m입니다. 동묘도는 48.85m, 주 묘도로서 사용되었고 서묘도는 41.5m입니다. 묘도에 7명의 수군인을 묻었습니다. 묘실은 돛박 모양인데 길이 24.65m, 폭 9.8m, 깊이 16.5m입니다. 묘실 2층대의 북측에서 순장자 1구가 나왔습니다. 관은 7관입니다. 목광 및 묘주는 부식되었고 묘주는 직지장의 서양입니다. 관 아래에는
요갱이 있고 순장한 개 한 마리와 옥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굴꾼에 의해 수장품은 이미 사라졌고 피장자의 신분 확인도 어려워졌습니다. 21호 건물터는 춘추 초기에서 중기의 것입니다. 대보자산 성내의 남단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남북 107m, 동서 16.4m이고 격벽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대형 차고 건물로 보입니다. 악기갱과 인제갱은 모두 제사 유적에 속합니다. 2호 대묘의 남서쪽 약 20여 m 지점에 있습니다. 목재 종틀은 흔적만 남아있고 그 옆에 청동종 3점, 동호 3점, 융종 8점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석경을 매달았던 목재 틀의 흔적에 10개의 석경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단 도굴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K1 거마갱은 동서향이며 전장이 36.5m입니다. 도굴 후의 흔적으로 볼 때 원래 수레가 한 줄에 3대, 모두 4줄로서 12대가 있었습니다. 대보자산 성벽은 춘추 초기의 것입니다. 북동에서 남서 방향의 산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판축법 방식으로 축조했는데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북쪽 성벽은 약 250m, 서쪽 성벽은 1300m, 남쪽 성벽과 동쪽 성벽은 몇 단만 발견되었는데 원래 길이는 각각 870m와 2600m로 추정합니다. 성내의 진공대묘, 제사지, 부장묘, 도로, 회경, 즉 쓰레기장, 건물터 등에서 볼 때 진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 헌공이 거주했던, 즉 초기 도읍인 서신읍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진나라가 서수에서 목축과 사냥 등의 생활을 영위했던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양공 때 제후의 반열에 들었으나 중원 국가가 미개한 국가로 간주하여 횡행에도 참여를 거부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도굴꾼들의 파괴로 인해서 2명의 묘주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많은 곤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예현 일대가 진나라의 초기 도읍지인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